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경제 관련 그리고 주식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게 요즘에 기업들이요.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그 주식 있잖아요. 그런 걸 요즘에 그렇게 판다고 그래요. 그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기가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현금 확보 차원에서 좀 이런다는데 이런 기사 보면 괜히 좀 불안해져요. 그러게 우리도 실탄을 확보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2년 동안 72건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금을 확보했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삼성전기 같이 뚜렷한 이유 빼고는 대다수가 이유 없이 그냥 현금을 확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현금을 쥐고 싶어서 일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업들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나도 뭔가 해야겠다. 아무래도 막 디플레이션 우려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한다고 하죠. 하다 보니 좀 위기감 때문에 나도 팔아라는 고민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고민 해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열심히 매매를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 시야 확장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 맞추면 좋을지 종목별 매매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도 보면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어요. 저도요. 진격의 종목 더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LMS 캠트로닉스 들고 계신 분을 축하하고요. 이거 채널 고정하라는 신호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한번 AS를 받아보도록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게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불발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물론 반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력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키워드 뭐부터 볼까요? 숨 한 번 고르고 가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때문에 이런 키워드 꼽아오신 거죠? 예, 맞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도 오후 들어서 조금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기관이 좀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락폭도 지금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아쉬운 쪽이 외국인의 수급이긴 하죠. 그래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말 되면 될수록 수급 상황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외국인이 언제쯤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러브콜을 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으로 봤을 때도 자동차나 그리고 IT, 전기 전자업종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연속 순매수세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좀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뉴스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도 우리가 대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는 시장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들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왜 나만 몰랐지? 이거는 어떤 소식인 거예요?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주요. 이야기가 많이 돼서 요즘 바라볼 시즌은 됐겠거니 싶었는데 차트를 열어보니까 글쎄 8월 저점 형성한 이후에 40% 이상씩 올라온 종목도 있더라고요. 예. 최근까지 흐름 봤을 때 공기청정기 업체 위닉스라든지 필터 관련해서는 크린앤사이언스가 대장주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의 상황도 오후 들어서도 썩 괜찮은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특징입니다. 위닉스는 8일째, 크린앤사이언스는 6일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테마주는 대장주 잡으랬다고 이 둘 중에 선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실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종목별 선별 방법이라든지 제가 차트를 보니까 또 신기한 게 있어서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계절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패턴에 따른 타이밍 전략까지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이거 진짜 몰랐다는 거죠?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김진경 팀장에 대한 제한적인 어머. 관심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 우리가 진경도 그렇고 10시에서도 미세먼지 관련주 위닉스랄지 테마 긴가 민가를 통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거 다 쫓아가야 됩니다. 미세먼지 반성할게요. 관련주에 대해서도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거 키워드 뭔가요? 국가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제 아니, 정계 진출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데 저 정치적으로는 꿈이 없고요. 오늘 네. 뉴스가 있었잖아요. 롯데그룹 네네. 신동빈 회장이 결국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롯데그룹으로서는 호재죠.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다 보니 앞으로 롯데그룹 내에서 지배구조 개편도 좀 속도를 낼 수 있고 특히 호텔 롯데 상장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롯데 지주 현재 구간에서는 1.06%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는데 장중 고점이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계를 멀리 본다 해도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8월에 저점 찍고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지주사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투자 매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롯데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랑 되게 비슷하죠. 뭔가 그래서 키워드가. 재탕 같다라는 아유, 재탕 생각을 아니에요. 했는데 투예요, 투. 자, 정부가 밀면 성공한다. 과연 미는 분야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자율주행차가 상승했다면 오늘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언급을 했을 때 친환경차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30년에 가면은 신차 3대 중 1대가 전기차나 수소차가 될 것이다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정책주 안에서 순환매 차원으로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불소식의 역할은 S퓨얼셀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한 모습 9.19%. 하지만 고점 대비 탄력을 좀 줄인 점은 아쉽긴 하네요. 김동희 대표의 네 박자 종목이기도 하죠. 기억나시죠? 상승이 확산되면서 뉴로스라든지 이엔코리아, 유니크라는 종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소 산업 자체가 아직 체감이 되는 산업 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 종목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 관점 어떻게 밀고 가면 좋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율주행차 단기적 관점에서 여쭤봤었는데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단기적 관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 달고 상승폭을 줄여버리는 종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야 될 섹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좀 매수 숨통이 트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수소차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풍국 규정과 이런 수소차 관련된 주도주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소차가 이제 미래 전기차나 내연성 기관의 자동차들의 대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현 가능한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식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 매매에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을 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세적으로 보자면 S퓨얼셀 등 이렇게 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6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추세 전환까지는 접근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직 그 추세 전환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패턴이 과거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기차 섹터들도 과거 2008년, 2009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2016년부터 올랐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장기간에 좀 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관심에서 제외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는 관심에서 제외하셔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투자 전략 짤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롯데지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그거 빼고요. 이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으니까 어떤 지주사로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 그리고 주가 자리도 좀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속적으로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법규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나가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일본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롯데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는 이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에 매각을 함으로써 지주회사 좀 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롯데지주의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편을 통해서 좀 그 구조를 좀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만 나왔을 뿐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지배구조 개편이 돼버린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주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 바닥자리 만들고 그 다음 해 넘어가서 3월에 고점자리 만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본 게 맞는 건지 그렇다면 매매 타이밍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계절적인 미세먼지 요인보다는 최근 들어서 봄과 여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가을과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크린앤사이언스와 그리고 위닉스 등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 1월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연내까지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4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 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 1월 내지 연말 12월까지는 수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특히 위닉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인데요. 좀 아직도 대외 불확실성이 좀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도 안심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또 기관이 사주다 보니까 오늘은 숨 고르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기대 반 우려 반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중무역 분쟁과 브렉시트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중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 달에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에 대한 1차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홍콩 사태와 더불어서 미국 상원 의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또 한번 미끄러질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미중무역 분쟁 관련돼서는 스몰 딜에 대한 어느 정도 명확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미국 FOMC의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면 유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저점 대비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10월달, 11월달까지는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브렉시트도 어떤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2200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추세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호재들에 초점 맞춰주시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우상향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 도와드리고요.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메리츠종금증권 권엄섭 영업부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